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심리학자 임동민입니다. 현재 민트니스 클럽이라는 다이어트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몇 킬로 오셨다고요? 제가 한 120 정도 나갔었어요. 네. 그때가 제일 힘들던 시절이었죠. 그럼 지금은 몇 킬로신 거예요? 지금은 제가 한 80에서 85 정도 유지를 꾸준히 하고 있고, 각자마다 자기한테 컨디션이 제일 좋은 몸무게가 있대요. 네. 내가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한 80에서 85. 좀 궁금한 거 개인적으로 질문할게요. 네네. 살을 빼시고 나서 또 좀 이성에게 인기가 많아진 건 당연하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네. 처음 살을 빼는 건 그런 것들이 강한 동기부여였을 거예요. 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성들도 살이 찌고 운동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그 커뮤니티 속에 못 들어가는 현상들이 생기고, 그리고 당연히 이성 같은 경우 그런 부분도 사회적으로 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여서 아마 큰 동기였죠. 다만 그게 또 역풍도 불죠. 그런 단순한 동기들로 하다 보니까 과거의 나를 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남성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게 오히려 강박으로 가기도 했었고. 근데 그냥 사실 인기가 많다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대면할 때 자신감이 향상되고 나 스스로 가슴을 잘 피고 다닐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이죠. 실제로 엄청 살이 찌면 남성분들은 라운디드 숄더가 되게 심해요. 살찌면 가슴살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지금도 항상 이렇게 포멀한 셔츠를 입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살이 쪘을 때는 절대 못 입는 옷 중에 하나였던 게 젖꼭지가 막 비치잖아요. 그 제3의 눈이라고 하죠. 그걸 갖추기 위해서 진짜 많은 살찐 남성분들이 어깨를 말고 다녀요.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120kg였던 시절이 몇 살 때신지? 제가 그때가 기억나는 게 아마 22 뭐 이때였을 거예요. 제가 그때 군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전에 폭풍 감량, 사실 요요가 남성분들을 한번 오면 20kg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나는 빼기도 했으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나는 엄청 살쪘지만 지금 나 군대 들어가면은 예전에 했던 것대로 지옥 PT 했던 대로 해가지고 잘 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가서 진짜 미친 짓이었던 게 훈련소에서 밥을 안 먹었어. 어설프게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라는 지식을 알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란 같은 거 나오면 그럼 내가 돈가스 넣어줄 테니까 계란 놔줄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기 전에 정말 떨리면서 체중계 올라갔거든요. 109kg였어요. 되게 허탈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사이까지 체중을 안 쟀으니까 이렇게까지 찌고 망가졌을지 몰랐어요. 120kg 갔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9kg까지. 그 모태비만 오타쿠였다고 본인이 표현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저는 과거에는 그런 만화 좋아하고 애니메이션 작가 감독이 되고 싶고 뭐 웹소설을 쓰고 이러면서 살이 쪘던 닌텐도 하는 친구 반에 한 명씩 있잖아요. 뭔가 남성성의 추구가 심했던 시절에는 그런 저를 되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살을 좀 빼가지고 농구부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이제 그 무리에 어울리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럼 그 방과 후에 도서관에 가는 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몰래 갔어요. 뭔가 그런 자기 합리화도 있었던 거죠. 나는 저기 있는 저 형들 혹은 저 건강한 사람들 너무 멋있어. 저렇게 나도 살고 싶어 하지만 다만 나는 어차피 내 신체로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글 쓴 사람이니까 나 저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자기 위안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거울 봐서 정작 제가 하는 짓은 이 옆구리살이나 가슴살에 지방세포 터트리고 싶어서 꽉 누르면서 이거 터트리지 않을까 하는 거의 약간 아주 낮은 강도의 자해 같은 것들이죠. 저를 전혀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22살 때 120kg 정도 되셨고 본격적으로 좀 내가 살을 빼야겠다, 살을 빼기로 결심을 한 시기는 언제? 그건 되게 오래됐죠. 계속 시도돼? 네, 계속 시도했어요. 어떤 흔히 알려진 방법으로 빼기도 했죠. PT를 하거나 보조제를 먹으면서 빼기도 하고 단식을 하면서 빼기도 했죠. 한 번 했을 때 한 20kg 정도는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 다시 찝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집중하는 것도 그럼 20kg를 뺐어. 성공이네. 다시 21kg가 쪘다면 그건 성공으로 불러야 될까? 다이어트에서 성공한다는 건 사실 살찌는 과정, 굴레 자체에서 벗어나고 해방되는 것 자체를 다이어트의 성공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요요가 오지 않는, 요요가 끝날 수 있었던 본인만 요요하고 내 다이어트를 한다? 뭐 아니면 살을 뺀다? 이런 것도 좀 버리고 좋은 책들, 선생님들을 통해서 건강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어쨌든 헬스장에 가고 내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먹고 근데 그때부터 정말 식사일을 잘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그런 운동 루틴 이런 것들이 적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어땠는지 내 기분이 어땠는지 마음 관리를 같이 병행하면서 제가 제 코칭의 첫 실험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하면은 내가 하는 운동과 식단의 접근법도 달리 했던 게 있어요. 그 접근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접근법이 혹시 뭔가? 어떤 내 믿음, 신념이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이 행동을 만든다.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운동을 해도 난 그냥 몸짱이 되고 싶은 거야. 난 3개월 몸짱이 되고 싶어.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운동을 하고 어떻게든 단기간에 노력을 빡 해가지고 의지를 고갈시키면서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실패했던 저로서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오늘 1시간 운동하자. 오늘 강박도 없어. 루틴도 없어요. 라고 그냥 오늘 가서 잡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또 영양도 요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리를 하되 맛있는 거 불고기랑 제육도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진짜 배부르게 먹고 만족스럽고
만약에 카페에 가서 디저트를 먹어야 돼? 먹는 거죠. 제한하는 것들을 좀 멀리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상생활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던 노력이 나를 다이어트에서 해방시켜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글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볼게요. 어떤 글쓰기를 쓰시나요? 지금은 식사 일기를 기반으로 하되 식사 일기. 제가 살찌는 감정이라고 부르는데 그 감정들을 기록해요.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령 오늘 우리가 초밥을 먹었잖아요. 네. 초밥을 먹었을 때 초밥 왜 먹었어요 하면은 통상적으로 일상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냥 우리가 만남을 가졌는데 앞에 초밥집이 있어서 약속 잡아서 먹었어요 거든요. 근데 대체로 글쓰기를 통해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랜만에 만난 어떤 상황이었고 이랬을 때 조금 더 뭔가 특별한 음식을 먹고 싶고 그래도 어떤 밥에 설탕이 좀 절여져 있긴 하지만 단백질 가치는 뭔가 좋지 않을까, 그런 걸 먹었을 때 좀 더 즐거운 어떤 대화 자리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들을 파고들면서 내면을 성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와 관련된 전후의 감정들을 기록해 본 거예요. 근데 그거는 평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냥 남겨두는 거죠. 그리고 기록하면서 내가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함인 거죠. 네. 그러면서 자기 인식을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다이어트 심리학이 제대로 나에게 적용됐다는 거는 잘 먹고 만족하고 내려놓고 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식사 얘기를 씀으로써 언제 그런 제품들이 땡기는지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 쓰는 것만으로도 쓰지 않는 것보다는 그 감정 스트레스가 떨어집니다. 가짜 식욕이라고 하는 것들 끌어올리는 확률이 좀 낮아지죠. 그러면서 인식하게 되면 제가 진짜 살쪘을 때 있지만 뭐 어제는 노랑통닭, 오늘은 후라이드 참 맛있는지 이렇게 해서 막 루틴을 막 돌아요. 네. 근데 그렇게 5일 치킨을 먹었다. 식사 얘기를 쓰면서 3일 치킨을 먹게 되면 성공입니다. 저는 그걸 다이어트의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이런 걸 적자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치킨 끊을 거야. 가장 안 좋은 방법이고 우리 빠르게 의지고갈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조금 더 하면 다이어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내가 평생 설탕을 안 먹는 사람, 평생 설탕을 참거나 디저트를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수준의 심리적 상태와 어떤 신체적 상태를 가졌을 때 그런 디저트를 먹더라도 아무렇지 않은 내가 있는 그 사실을 깨닫는, 그게 다이어트가 주는 교훈이거든요. 대표님의 어떤 데일리 루틴 있으실까요? 항상 고지방 고단백식을 첫 끼로 좀 차려 먹으려고 해요. 그렇게 아침을 깨우고 나서 보통 근무를 하죠. 네. 돌아와서는 저도 조금 조명을 낮게 해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저술을 좀 돌보면서 하루 마무리합니다. 최대한 수면 시간을 채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운동은 매일 하시는 거죠? 저도 운동을 놓칠 때가 있어요. 네. 다이어트와 관리라는 거는 인간의 생존 욕구를 자극하는 어떤 반대되는 행위잖아요. 우리가 일하면 되게 힘든데 운동을 가야 되는 상황이 얼마나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게 습관이니까 저도 최대한 저희 어떤 퇴근 루트와 운동 가는 스케줄을 동선으로 하나로 좀 만들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딱 1시간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정도로 운동을 챙기고 매일 못한다는 거. 네. 그래도 이제 괜찮다라고 해주는? 네, 괜찮습니다. 그 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눌까 하는데 어떻게 잘 자기 위한 팁이 있으실까요? 사실 진짜 수면이 너무 중요합니다. 난 절대 죽어도 안 자라는 분을 다이어트 시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은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하자. 제 방은 저녁 이후에는 노란 불빛이거든요. 그리고 방은 완전한 안막을 세팅하시는 게 완전한 안막? 네. 카페인 같은 거는 먹을 때 깨는 것도 있지만 이게 또 몸에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심각한 생각, 불안한 생각들이나 너무 큰 고민거리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네. 글쓰기 다이어트에서 조금 더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모니터링입니다. 자기 인식이 향상되는 것, 내 감정이나 식습관을 좀 명확하게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걸 흘려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목표가 아니라 어떤 의도를 세우는 과정이죠. 다이어트와 심리학을 접목시켜서 감량을 한 사례. 수강생분들은 저보다 다이어트 전문가인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정말 많은 업체들을 갔다 왔고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살을 또 빼봤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빼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또 하면 되겠지라는 어떤 다이어트 블랙. 일반적인 다이어트는 이런 것 같아요. 뭔가 마음에 살 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뭔가를 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식욕의 어떤 증가로 이어지고 억눌렸던 게 리바운드 되면서 조금 더 많은 어떤 섭취나 아니면 과식 같은 게 일어나죠. 그래서 요요 현상이 오고 또 이 요요 현상 때문에 또 자존감도 낮아지니까 다시 살 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더 강하게 억압해요. 그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같은 게 제 수강생 분들이 아니더라도 다들 겪었던 거고 저도 이 루틴을 많이 겪었던 거예요. 몇 번이나 겪으신 거예요? 저는 총 3번에서 4번의 루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점점 안 됩니다. 대사적으로 내가 이미 살은 빠져났어. 그럼 체구도 작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사량이나 이렇게 낮아진 상태에서 식욕은 폭발하니까 예전만큼 먹어. 그럼 쭉 살이 쪄버리는 거죠. 네.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했으면은 좀 빠르게 빼다 보면 근육량은 좀 낮아진 채로 체중만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살이 요요 현상으로 찔 때는 근육도 같이 늘어나진 않죠, 보통. 그렇죠. 네, 체지방만 증가하니까. 반복하다 보면 근육량과 기초 대사량은 아주 낮고 체지방 올라가 있는 더 이상 빼기 어려운 상태.
좀 종착하게 되는 게 제가 주장하는 다이어트 심리학이라는 건 결국 행동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어려운 게 식습관이잖아요. 더 해주실 조언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식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어려워요. 그 생존 본능에 방해되는 거예요. 생존 본능이 방해. 식단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습관화뿐이에요. 습관. 습관화는 우리 에너지를 최대한 적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프로세스예요. 다이어트를 하면 대부분 의지가 많이 고갈되거든요. 오늘부터 헬스 2시간씩 진짜 빡세게 할 거야. 오늘부터 치킨 끊을 거야.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의지를 고갈시켜요. 반대로 습관은 에너지를 최대한 덜 사용하면서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푸드포비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푸드포비아가 뭔가요? 탄수화물은 나쁜 거야. 먹지 마. 이런 것들이 푸드포비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영양소는 다 중요합니다. 나한테 조금 더 필요한 영양소, 덜 필요한 영양소, 지금 상태에 맞게 이런 게 있을 뿐이지 이건 무조건 먹으면 안 돼. 이건 무조건 나쁜 거야. 이거 먹었으면 망했어. 하는 어떤 푸드포비아가 결국 식이장애를 일으키거든요. 그냥 그 음식과의 나 관계가 틀어져 있는 게 식이장애예요. 그걸 먼저 화해해야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단순 이 몸만의 문제가 정말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가볍게 생각하죠. 그냥 뛰면 되지. 너는 먹으면서 다이어트 한다고 하냐? 근데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다이어트를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해서 강박이 생기거나 식이장애 생긴 분들은 벗어날 수 없는 굴레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 또한 그랬고. 일단은 운동도 이제 최대한 의지력을 적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내가 수준에 맞게 시작하는 것이 좋고, 치킨도 단번에 끊는 게 아니라 내가 5번 먹을 거, 그렇죠. 4번만 먹으면 성공이고, 4번 먹을 거 3번 먹으면 성공이고, 뭐 그런 식으로 조금씩 자기 효능감을 느끼면서 목표를 잡는 것이 좋다. 네,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저희가 또 좋은 습관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